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CS 혁신기업은 계속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올해 이제 CS 때 되게 주목받았던 기업인데 델타엑스의 김수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델타엑스의 대표 김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 좀 나누셔서 편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그 델타엑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특히 이제 카메라 센서로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하는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한번 자료를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비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회사고 카메라 센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필요한 인더스트리를 보면 특히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영역이 굉장히 또 핫한 영역이고요. 저희 자율주행에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카메라가 필요한 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모든 공장 이런 영역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에서도 뭐 안전 시스템에 많은 카메라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넓죠. 네. 델타엑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어떻게 경쟁력 있고 차별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자율주행 영역,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 혹은 이미지에 뭐 객체를 분류하거나 감지하거나 이런 기술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하려면 이런 영상 내 어디까지가 해당하는 객체의 일부분인지도 저희가 이렇게 잘 따내야 되고요. 또 자율주행에는 뭐 내가 가는 차선, 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도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분석해야 되죠. 사람이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보는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사람처럼 비슷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이 주로 연구하는 영역인 거죠. 더 판단이나 분석을 더 잘하진 않을까요? 이제 그래도 알고리즘은 사람처럼 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무엇을 놓치거나 혹은 피곤해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일관된 분석을 할 수는 있죠. 그러시구나. 네네. 이제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차선, 또 내 도로, 그리고 교통 신호도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차량들에 대한 판단, 인지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추월하거나 피해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가 요 객체 일부분인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널목을 만나게 되면 서야 되고 또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하는 영역을 소프트웨어 가리키는 영역, 그 중에서도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역할이 인지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그렇게 사람처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CS에 자주 가고 뭐 세마나 뭐 모빌리티 관련된 전시회 가면 약간 이제 비슷한 기술을 갖고 데모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랑 다른 델타엑스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전 세계 그 인공지능을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델타엑스에도 그 중에서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조금 도메인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른데 자동차 영역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얼마나 알고리즘을 잘 최적화하고 경량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를 차에 탑재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제 비용의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원가에 굉장히 민감한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환경 내에서도 아주 빠르게 잘 돌아야 되고 또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속 100km 정도로만 주행을 해도 1초에 대략 30m 정도의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30m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미지, 상황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빠른 판단을 하고 또 빠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알고리즘이 아주 열악한 연산 환경 내에서도 빨리 돌아야 되고 또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이만큼 알고리즘을 작게 그리고 최적화하고 경량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 델타엑스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솔루션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어떤 영역을 비즈니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하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델타엑스가 이제 창업한 지 딱 4년이 됐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좋아하고 또 전문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공지능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보면 뭐 생성형 모델, 뭐 챗GPT 이런 영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도 있고 그 외 기타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예를 들면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정보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실제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카메라나 유사한 센서들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은 영역에 모니터하는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에 집중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잘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AI 영역에 집중하자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곳에 집중해서 쭉 달려왔는데 이제 운 좋게도 전체 산업의 흐름이 자율주행이 대세가 돼가고 있고요. 또 카메라 센서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걸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센서다 보니까 카메라를 통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운 좋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회사 내 어떤 연구 인력들이 조금 구성비가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전문 그런 기술 기반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전체 직원은 70명 정도 되고요. 80% 정도가 순수 연구 인력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거는 당연히 연구 인력들이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석사, 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국적이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게 한국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는 한국말로 하나요? 영어로? 아니, 업무는 전부 다 영어로. 다 영어로요? 네. 회의도 영어로 하고 공식 문서 전부 다 영어로 작성하고 있죠. 글로벌한 회사시. 네, 뭐 글로벌한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자율주행 분야. 근데 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차량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셔서 스마트 팩토리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영역은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제 카메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슨 영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뿐이지 사실 궁극적으로 분석하는 혹은 그 앞단에 있는 핵심 기술들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카메라를 바깥쪽을 향하게 둬서 뭐 밖에 건너목을 건너가는 보행자를 분석하는 케이스가 되면 뭐 ADAS 솔루션이나 자율주행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또 카메라를 실내에 설치해서 뭐 운전자의 뭐 졸음 상태라든가 또 다른 승객들의 상태를 분석하는 인캐빈 혹은 드라이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활용하면 또 그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안에 분석하는 건 행동, 상태,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분석이니까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옮겨서 생각해보면 뭐 공장 내에 위험한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사람의 위치, 뭐 상태, 행동 등을 분석하게 되는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도 충분히 똑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뭐 자동차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졸음을 운전한다든지, 맞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도화 시키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현대기아에 관련된 그 솔루션 제안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200개 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센서가 있나요? 네. 이제 곳곳에 센서들이 달려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창문이 열렸는지 혹은 문을 열어놓으면 문을 닫아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그치. 좌석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매라는 신호. 요즘 차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는 EV6 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항상 신호가 와요. 말씀하시는 거기다 센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차를 타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센서들이 정말 많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센서들이 해당하는 영역의 상태를 인지한 후에 판단을 내리고 이제 뭔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센서는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하는 카메라 솔루션은 영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분석하면서 센서를 교체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센서의 숫자를 줄여주면서 기존에 있는 센서로 할 수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분석들을 하게 하는 것, 이런 시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카메라를 실내에 달아서 센서로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인지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지 딴 데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또 전통적인 센서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카메라로 는 그런 영역의 종합적인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달려있던 뭐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맸는지 또 문이 열려 있는지 사람이 그 자리에 탔는지 혹은 핸들을 잡았는지 지금은 뭐 아날로그 디지털 센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카메라로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는 동일한 카메라로 이 많은 걸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안 써도 되는 센서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카메라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판단과 또 센싱들을 이제 카메라로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센싱의 시대가 가고 언더스탠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기술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고 그 이어서 아까 인캐빈 솔루션도 조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라이다와 카메라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레이더 센서도 있죠.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그널을 분석해서 이제 거리를 재고요. 그걸 이제 온갖 사방팔방으로 다 쏘게 되면 내 주위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제 인지할 수 있죠. 거리도 알 수 있고요. 요 점들을 다 모으게 되면 막 엄청난 점들의 집합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이니까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라이다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측정하는 반면에 굉장히 고가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걸 이제 연산하기 위한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통상 10만 원 미만의 아주 저렴한 센서이고요. 사람처럼 색상도 구분하고 글자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반면에 2D 접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객체들의 깊이 정보를 추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2D 영상만 가지고도 깊이를 추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낭 카메라 기반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추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카메라 하나로도 픽셀 단위의 이제 보이는 영상 내에 거리를 저희가 다 추론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지금은 라이다 대비 한 95%의 성능까지도 특정한 거리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저렴한 솔루션으로도 거리도 재고 또 객체도 분류하고 또 상태나 행동들도 분류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비용 차이가 나요? 네. 라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가고요. 카메라는 통상 하드웨어는 10만 원 미만이니까 저렴한 영상 인지에다가 과거 측정을 담당했던 센서들의 일부 역할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라이다가 했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반적인 카메라로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는 라이다가 하는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아서 3차원의 구조, 앱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메타버스나 뭐 디지털 트윈 같은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는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뭐 좌우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 달려 있고 후방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카메라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스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꿰맵니다. 그리고 나서 긴 파노라믹 그 뷰를 만들고요. 여기 아까 이제 영상만 가지고 깊이도 추론하고 또 객체도 분류하는 영상들을 다 넣게 되면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내 주변에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이제 차세대 ADAS 같은 솔루션들도 만들어질 수 있게 카메라는 됩니다. 보통 한 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제 한 대로 내가 보고 있는 뷰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360도를 보기 위해서는 전방, 뭐 좌우, 후방에 있는 카메라가 이미 차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만 업데이트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카메라 설치할 필요 없이 없어요. 자동차는 이미 달려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델타엑스의 기술로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뭐 후진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뭐 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뒤에 초음파 센서가 작동을 해서 저에게 이제 비프 알람음을 주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분석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인테그레이션 되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차 오른쪽 뒤에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우측 2m, 좌측 3m, 뒤쪽 3m에서 접근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미리 알려줄 수 있겠네요. 네, 뭐 경로까지도 저희가 판단하고요. 뭐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사고 났을 때도 또 그 데이터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이건 최근에 저희가 자동차사하고 했던 또 다른 POC 중에 하나였는데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웅덩이를 이렇게 찾아내고요. 웅덩이 개수라든가 크기, 깊이를 추론해서 이렇게 피해가도록 하는 차가 특히 고속으로 달리다가 뭐 깊은 웅덩이에 딱 이제 지나가게 되면 뭐 차량 타이어의 파손이라든가 사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도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 안에 있는 건널목 혹은 과속방지턱 또 미리 저희가 판단해서 알람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방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내 바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뷰가 바닥에는 실제 카메라가 없지만 바닥을 추론해서 지금 내 밑에 뭐가 있는지 또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건 특히 이제 오프로드를 주로 달리고 있는 SUV 같은 타입들은 아주 주행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터널을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트럭들이 터널 위하고 이제 적재된 짐 때문에 부딪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미리 터널의 높이를 카메라만 가지고 추론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좌우에 연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충돌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거리를 인지해서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AVN, 뭐 내비게이션하고 다 통합해서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안내해주고 뭐 새로운 길들을 추천해주는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성공적 POC를 마쳤고요. 그 외에도 이런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특히 뭐 후방 뷰를 잘 확보하기 어려운 큰 트럭 이런 상업용 트럭에 설치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인사사고 비율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야간에. 카메라를 4개 설치하면 이제 전좌우 후방까지 다 360도를 모니터하고 특히 그 안에 뭐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류해서 특히 뭐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이제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D, 그러니까 드론은 이제 멀리 날아야 되니까 그 헤비한 그 디바이스들을 싣고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굉장히 이제 경량화된 에너지 소비가 작은 센서거든요. 거기에 2D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3D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3D가 있다는 것은 특정 객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 정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뭐 군사용 혹은 정찰용으로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라이다 같은 것들은 색상 정보를 포함할 수 없는데 카메라는 색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3차원 구조를 만들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 정보도 다 포함시킨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설명드린 인캐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인캐빈은 이제 차량 실내에도 20개 정도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뭐 핸들 잡았는지 뭐 특히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이 열렸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이걸 카메라 하나로 다 대체하는 게 가능한데요. 카메라를 통상 전면에 달아서 운전자만 관측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카메라 위치를 저희 그 룸미러 정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운전자도 보지만 나머지 승객들 전체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인캐빈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차를 팔기 위해서는 유로 NCAP이라는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최근에 운전자의 졸음 방지를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시스템이 달려 있어야만 차를 팔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국내 차량들도 이런 DMS를 반드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와서 알고리즘 만들고 있고요. 현재도 자동차 회사들과 많은 POC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영상을 바로 좀 보여드리면 카메라 하나로 뭐 운전자가 핸들 잡았는지 안전벨트 맸는지 뭐 거기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을 감았는지 또 각 문들의 창문이 열렸는지 또 판단할 수 있고요. 나머지 승객들에 대한 탑승 여부나 해당 사항들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뭐 상체 크기, 하체 크기, 뭐 체중까지도 저희가 추론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얼굴에 2D지만 3차원 포인트 랜드마크를 이렇게 생성해서 눈을 이렇게 잘 추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눈 감으면 졸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제 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안전벨트도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 이제 눈의 위치를 동일한 카메라 하나로 3차원 공간 내에서 어디 있는지 좌표를 저희가 추적하는 것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요걸 이제 운전자에게 이렇게 잘 통합하게 되면 운전자 분석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뭐 운전자의 모든 승객들의 핸드 제스처를 가지고 저희가 인지하는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스처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뭐 볼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뭐 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행동을 분석하니까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고 자고 있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조용히 음악을 뒤에 있는 음악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런 제스처 모델들을 인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해 놓았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감정, 나이, 성별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성형 모델로 이제 차량 내에서도 대화하는 모델들을 막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별은 어떻게? 그것도 다 지도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 뭐 남자다 여자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링 데이터를 넣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영상만 가지고 혹은 사진만 가지고도 남자다 여자다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형으로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요. 앉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연령대인지 또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관심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인지가 굉장히 생성형 모델에도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 모델에 가장 앞단에 인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일을 동일한 카메라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남겨졌는지 뭐 가방, 핸드폰이 구체적으로 오른쪽 좌석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카메라가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종종 아이가 뜨거운 여름에 혼자 남겨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아이도 저희가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고 특정한 시간 동안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어디에 연락하게 하는 솔루션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인베디드 환경 내에서도 아주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경량화된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하는 이제 역량이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4년 사이에 어플리케이션만 만든 게 아니라 논문도 저희가 7건이나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R&D에 특히 컴퓨터 비전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조금은 어플리케이션만 만드는 회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연구 중심의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이 확장성이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CS도 갔다 오셨고 가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좀 비즈니스적으로 결과물이 나왔든 아니면 어떤 좀 성과가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CS를 위한 또 혁신상 신청하시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그 CS에 저희가 참석을 했고요. 유레카존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에게 할당된 부스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되게 작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스페이스는 좀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저희 그 기술들을 잘 준비해서 나갔고요. 그때 저희 지금 인캐빈, 그러니까 인캐빈의 차량 환경을 저희가 거기 모사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랩탑에 카메라를 달고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여주면 얼굴의 상태, 랜드마크, 뭐 눈의 위치, 크기, 안경을 썼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바로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솔루션을 제가 데모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많은 상담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는 이제 보잉에서도 오셨어요. 파일럿의 상태를 판단하고 행여라도 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 혹은 갑자기 뭐 심장 정지가 오거나 이런 긴급한 상태에 대처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인지하는 솔루션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상담도 저희가 했고요. 움직이는 사물에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의 행동도 분석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만 있다면 어떤 학습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건설 장비, 중장비 다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영역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조작 불능의 상태가 되면 이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전부 다 활용될 수 있죠. 뭐 비단 자동차 실내 운전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의 어떤 상태를 분석해서 혹은 뭐 낙상이 있거나 혹은 쓰러져 있는 상태를 인지해서 자동으로 알람 기능을 만들어주는 걸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인지하는 모든 건 다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고요. 실제 CES에서 이런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오셔서 이걸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한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서 또 비즈니스 영역을 또 캐치하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오셔서 많은 문의를 주셨고 또 비자동차 영역에서도 많은 이제 제안을 주셔서 저희하고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술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약간 조금 그 결과가 실제 사업의 성과로 만들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 CS 혁신상 신청하셨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미처 신청을 못했고 참가만 했고요. 내년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또?
네. 굉장히 재밌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특허도 출원했고 네. 해당하는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참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혁신상 신청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그거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투명 OLED, 투명 디스플레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AR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예를 보면 이제 전면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HUD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밑에 모니터에 이제 영상을 띄우고요. 이게 반사되어서 보이는 기준이죠. 기술인데 여기 이제 장점은 특정한 디스플레이를 뭐 사람 뭐 행동이 이렇게 미치는 범위 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유리 같은 거에 크기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걸 넘어서는 기술이 저는 이제 투명 OLED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투명 OLED는 투명한 창문처럼 투명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완벽한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언젠가는 차량 내에 전면 유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버스, 관광버스 혹은 건물 내 혹은 쇼윈도에 설치되어서 안에 보이는 사물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시나리오로 보면 밖에 실제 사물을 보면서 해당 정보를 띄워주고 그거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정보를 읽게 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자동차 전면 유리로 넣게 되면 저쪽에 실제 우회전해야 되는 골목을 보고 있는데 거기로 우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화살표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맛집이 있거나 또 내 앞차에 연식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사물과 해당 정보를 동시에 보여줘야 되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두 개의 객체와 정보가 딱 잘 맞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대로 바깥쪽에 보여지는 객체의 위치가 변하거나 혹은 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그 일직선상의 디스플레이에 투영되는 투영 포인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객체는 저기 있는데 보는 사람의 위치가 변하면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정보와 객체가 미스매칭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이제 AR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투명 디스플레이에 앞뒤에 카메라를 하나씩 달아서 반대쪽에 있는 객체의 3차원 위치를 판단하고요. 거기는 이제 거리 포함이고요. 관찰자의 눈의 위치를 감지해서 그 거리를 저희가 추론하고 위치도 추론해서 그 일직선상을 쭉 만들고요. 그게 디스플레이에 어디에 투영되는지의 포인트를 계산해서 해당 정보를 딱 거기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관찰자의 눈의 위치가 바뀌거나 반대쪽의 객체가 변하더라도 그 관점에서의 정보가 딱 매칭되어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올해 혁신상의 테마로 잡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모가 지금 보시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게 투명 OLED이고요. 그 앞뒤로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쪽에 사람의 위치를 판단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이 변하고 있는데 그 관찰자의 눈의 위치를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는 머리 위에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서 그 사람 관점에 잘 맞게 정보가 뿌려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가운데 점들은 실제 그 계산의 결과에 맞춘 위치에 그 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에 따라 어디에 보여질지를 계산해서 그 정보를 지금 투명 OLED에 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 관찰자의 눈에 이렇게 위치가 변하더라도 보는 관점에서 정보가 늘 매칭돼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이걸 저희가 이제 투명 OLED AR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 데모를 그대로 저희가 내년 CES. 1월 CES에 가져갑니다. 앞으로 받고 가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뭐 관광버스, 동물원에 혹은 뭐 아니면 건물에도 쇼윈도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 혹은 학습용 또 훈련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요 기술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역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비즈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이제 기회가 보이면 약간 그 영역에서 뭔가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영역이었고요. 사실 컴퓨터 비전을 해서 그 기업을 유지한다는 게 이것만 해서는 정말 쉽지 않고 저희도 그 뭐 시드 라운드나 지금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또 회사에 뭐 재원을 잘 충당하고 있는데 정말 긴 시간 인내하면서 한 영역에 집중해야 그 성공의 결과를 또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뭐 국내
또 해외 자동차 회사들과 많은 POC 기회들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2, 3년 내에 양산 모델도 아마 나오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꿋꿋이 카메라 컴퓨터 비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지만 대표님 뭐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좀 돈 많이 됐다고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영역을 고수하지만 또 이 영역이 꼭 필요한 좀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CS 혁신상 받으시고 내년 CS에서 또 많은 주목 받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희는 이제 뭐 창업 4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여전히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뭐 약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잘 버텨주고,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이 모여서 그 생태계가 굳건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국가 경제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에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실적을 요구하죠. 실적이 아직 부족하지만 자꾸 기회를 주어야 그 실력이 실적으로 바뀌고 좋은 성과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큰 중견기업 또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손을 내밀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재무적으로 잘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대표님 인터뷰 감사하고요. 혁신상 받고 한번 여기서 파티도 하시고 인터뷰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지 보시면 됩니다.